트럼프 대북 관련 전면 수정해야 할 선거 결과. 무토 전 대사, 박 대통령 쫓아내고 문 정권 세운 건 불행. 우파 만화가 윤서인 작가는 권력이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며 미국 중간 선거 결과를 아주 깔끔하게 만평으로 소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사이좋게 나눠 갖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사법, 언론방송, 심지어 국회까지 균형 감각을 완전 상실한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과는 완전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한국과 미국, 각국의 국민 수준을 뜻하기도 하겠지요. 그래서인지 1년 전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가 박근혜를 쫓아내고 문재인을 세운 것은 한국인의 불행이라는 책내용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무토 마사토시는 작년에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는 저서를 통해 진실은 하나가 아니고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다. 나는 한국인이 단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싶다. 나는 그가 악인이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내가 아는 박 전 대통령은 괴로운 인생을 극복하고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다. 돈을 위하여 정치를 하지도 뇌물이 탐나서 재벌에 접근하지도 않았다. 고독하게 악패와 싸우려 하였다. 그가 완강하게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나는 나쁜 짓을 한 게 없다는 신념에서 나온 행동일 것이다. 나는 마음이 아팠다. 이 사람은 수인복을 입고서도 마지막 남은 자존심에 의지하여 견디고 있다. 외교관으로서 만나본 박근혜라는 인물은 애국심과 자존심으로 살았고 그리고 생명을 빼앗기고 지금도 비판을 많이 받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랑한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려고 애쓴 진면목의 사람이었다. 박근혜 정권을 타도한 사람들은 웃는 얼굴이다. 그러나 금후 한국이 잃어버릴 것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면 암담한 기분이 든다. 대통령이 되면 비참한 말로를 걷게 되는 한국에서 3년 뒤, 4년 뒤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판타지의 세계에 살면서 경제를 모르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약속하고 외교와 안보에서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는 정권을 한국인은 선택하였다. 유권자의 책임이다. 분노에 맡겨서 정권을 쫓아내고 분노에 맡겨서 정권을 선택하고 분노에 맡겨서 그 정권을 매장할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냉정한 가슴으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의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무토 전 대사의 통찰력이 그저 놀랍습니다. 무토 전 대사의 책은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라는 단순 책의 제목만으로 한국에서 험한으로 소개되기 급급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무토 전 대사의 지적처럼 그만큼 한국인의 판단력은 매우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은 아직 완전한 어린아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미성숙한 자아를 지니고 있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무토 전 대사는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한국인으로 태어나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한국을 만들었으면 한다라고 소개한 책이 험한일까요? 한국인이지만 한국에 살기 싫어 떠나는 인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도 전부 험한인 건가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이 정치인도 아니면서 왜 진영 논리에 따라 사물을 판단하며 못된 이중잣대를 생성해내나? 지금 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꼬라지가 한국인의 수준에 딱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개돼지 국민 여러분. 또한 무토 전 대사는 내가 문재인을 만났을 때 그는 온통 북괴 생각뿐이었다는 소회도 밝혔습니다. 지금 외국 언론들로부터 북괴 수석 대변인 소리 듣는 문재인. 실제 청와대는 레선권의 평양냉면 도발 발언도 사실 확인 안 됐다는 말로 그저 비호하기 급급했으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김정은 방한시 천안함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문재인은 김정은의 입장에 서서 난처하지 않겠느냐며 두둔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나요? 무토 전 대사는 예언자처럼 문재인의 행보를 완전 파악한 겁니다. 이런 게 좌파들에게는 아주 듣기 싫은 불편한 진실인 거죠. 가짜뉴스라고 매도하고 싶은, 안 그래요? 좌파 일동 여러분.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태에서 자신만의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미국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도
미국 야당이라는 변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중간 선거 결과를 두고 민주당 하원 장악으로 트럼프식 대북쇼 제동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남성우 고려대 교수는 이번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노선이 견제를 받게 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 선거에서 모두 다 이겼다면 미북 고위급 회담을 연기할 리가 없다. 고위급 회담을 한다고 해서 대박이 나는 것도 아니고 급한 것도 아닌데 고위급 회담을 하자마자 성과가 없으면 당장 하원에서 얘기가 나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변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남조홍 경기대 교수는 민주당은 북한 인권에 대해 공화당보다 훨씬 강경한 입장이다. 아마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도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 같다. 앞으로 미북 정상회담을 하든 고위급 회담을 하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압박을 가할 것이다. 과거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했을 때를 보면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클린턴 행정부 때 민주당은 북한 영변 폭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만약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지난 6월 싱가포르 회담 때처럼 두루뭉술한 합의를 또다시 하긴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이 서로 공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재 역할은 없는 것 같다. 한미공조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번 4차 방북 때도 방북을 한 번 취소한 적이 있다. 당시 북한은 핵물질, 핵무기 신고 목록은 제출하지 않으면서 제재 해제를 요구했었는데 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취소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북미 고위급 회담을 연기하기 전까지 선비핵화 후 제재 완화 입장을 연일 재확인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월 4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며 그것은 미국에 의해 검증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그리고 나서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올 보다 밝은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비핵화가 우선이고 이를 통한 북한의 경제 발전이라는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대이란 제재 복원과 중간 선거 지원 등 국내외 현안으로 촘촘한 일정을 소화하는 와중에도 거의 매일 언론을 통해 선비핵화 원칙을 공언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북한이 핵개발 재개 가능성을 거론해 위협한 데 대해선 레토릭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상대를 잘 알고 있고 그들의 입장을 알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일 개인 명의 논평으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경제 개발과 핵개발을 병행하는 병진 노선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를 놓고 우리는 협상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봐왔다며 우리는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대북 경제 제재 완화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단언했습니다. 분명한 건 트럼프의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함으로써 탄핵 정국은 피할 수 있었지만 대신에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함으로써 대북 관련 일방 통행은 앞으로 불가능해 보일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미북 정상 간 빅딜 방식의 협상에 극도의 불신을 나타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까지 영구 폐기해야 한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에서 사실상 유보해둔 북한 인권 문제도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간 상하원 독식 구조에서 행정 재량권을 누리던 트럼프 행정부지만 이제 의회의 눈치를 봐야 하는 만큼 적절한 속도 조절과 여론 살피기는 필수 조건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11월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의 미북 고위급 회담이 이번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전격 연기됐습니다. 북한은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만 잘 구슬리면 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이벤트성 정상회담과 폭파쇼 같은 눈속임은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인 만큼 진정 실질적 진전을 이룰 비핵화 실천 방안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할 겁니다. 11월 7일 서울 고법 형사 1부는 알선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고영태의 보석 청구도 동시에 기각됐습니다.
고영태는 국정농단을 밝히는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보복을 당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항소심에선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 사유가 있는데 원심에서 이를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한 점을 감안해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취질이 불량하다면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200만 원을 받고도 계속해서 금품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받은 액수가 큰 것은 아니지만 죄질 등을 고려했을 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병만님, 최정미님, 그리고 페이팔로 구독료 후원해주신 총르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